500개가 넘는 각종 권한을 지방에 한꺼번에 이양하기로 해 이에 따른 인력과 예산도 함께 넘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에 밀려나 내국인 일용직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지만 관계기관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미 복원된 장수 60년과 남원 정령치에 이어 아직까지 훼손된 상태의 장수 사치체 생태길을 잇는 백두대간 복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500개가 넘는 정부의 권한을 전국 시도와 시군에 한꺼번에 넘기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지지부진하던 지방분권의 첫걸음을 뗐지만 권한을 넘기는 만큼 인력과 예산도 넘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첫 소식 권대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전주의 한 소각업체가 고형 폐기물을 연료로 하는 발전소를 지으려 하자 시민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전에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불만은 더 컸습니다. 발전사업 허가권이 정부에 있다면서 전주시가 의견 수렴을 소홀히 한 겁니다. 허가부서가 산자부니까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해서 했으면 됐지 더 얼마나 여기다 답을 어떻게 해주겠어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발전사업 허가권 등 정부 권한을 2020년에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19개 중앙부처의 인허가 사무 130개 등 518개 국가 사무가 대상입니다. 이양 속도를 높이기에 70개가 넘는 법률을 하나하나 바꾸지 않고 지방이양 일괄법을 만들어 한꺼번에 넘깁니다. 전라북도는 지역 밀착 행정을 가능케 하는 지방분권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합니다. 다만 시도와 시군에 늘어나는 사무만큼 인력과 예산도 넘겨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지역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중앙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요. 특히 인력과 재정이 제대로 지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생각입니다. 자치분권위원회도 인력과 재정 문제를 논의할 기구를 만들기로 한 가운데 문의만 이양에 그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의가 요구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내국인 일용직 근로자들이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에 떠밀려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선 인건비가 적게 들고 불법 체류자라는 약점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더 선호하기 때문인데요. 정작 관계기관들은 손을 놓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둠이 걷히기 시작하는 새벽 5시. 전주의 한 인력사무소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여듭니다. 어디에서 오셨어요? 이쪽은? 네, 둘이 생산. 원래 비자는 E9? 예고하고? 예. 좀 많아. 능력 여러 가지. 관광 비자는 물론 E9 비자로 일용직 일터에 취업하는 건 불법입니다. 20년 넘게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이영환 씨는 요즘 인력사무소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밀려 일자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예 안 내버린다니까요. 외국인들이 전부 그렇게 되니까 순정원이니까 자기들은 약점이 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근로계약서도 안 쓰고 걔네들은 그냥 무조건 내버리니까. 전주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 200명이 있다고 봤을 때는 현장에 거의 100명 이상은 불법이 있다고 봐야죠. 불법 체류자들이 인력 시장을 점령한 이유는 내국인보다 훨씬 싼 임금 때문입니다. 내국인들은 평균 25만 원 기준으로 해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외진 불법 노동자들은 약 10만 원 이상의 차익을 두고 받고 있어요. 이 때문에 근로자들은 건설 현장이 많은 전주에서 밀려 임실, 장수 등 타지로 돌고 있는 상황. 이제 전주 경기가 죽으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아까 저희 얘기했듯이 중국으로 가야 할지. 내국인 근로자 20여 명은 사정이 이런데도 법무부가 손을 놓고 있다며 전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를 방문해 항의했습니다. 넘쳐나는 불법 외국인 근로자에 떠밀려 내국인 근로자들이 떠돌이 신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일제강점기와 산업화 시기에 훼손된 백두대간을 복원하는 사업이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전북에서는 장수 60년과 남원 정령치가 복원된 데 이어 장수 사치제 생태길을 다시 잇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한반도 등줄기인 백두대간에서
지리산과 장안산을 잇는 고갯길인 장수 사치제입니다. 옛 88고속도로와 작은 군도에 의해 두 곳이나 잘려져 있습니다. 옛날 83년부터 나고 다시 널키면서도 그 자리로 도로 나고. 그런데 최근 지리산 반달가슴곰이 이곳까지 왔다가 도로에 막혀 되돌아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부와 장수군은 곧바로 사치제 생태길을 복원하는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말 옛 88고속도로 아래에 생태 통로를 만든 데 이어 군도와 군도 아래쪽에 동물들이 이동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미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했고 주변 땅을 매입했기 때문에 내년 말이면 모든 사업이 완료됩니다. 백두대간에는 우리나라의 멸종위종을 비롯하여 귀중한 생물 자원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반달가슴곰을 비롯하여 담비나 사기랄지 우리나라의 고유 생태 자원들이 인간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생태 공간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백두대간 복원 사업을 통해 전북에서는 장수 60년과 남원 정령치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또 장수 사치제에 이어 조만간 진안 오룡제 복원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JTB 뉴스 홍창용입니다. 우리 전통예술의 전승과 복원에 평생을 바친 조선의 마지막 무동 김천흥을 조명하는 기획전이 열립니다. 전주 서학예술마을 입주 작가들의 작품 전시회도 선보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궁중무용에서 가장 많이 추는 춘행전을 비롯해 봉산탈춤, 해금과 앙금 연주까지 국가무형문화재 종묘제례학과 처용무의 보유자이자 조선의 마지막 무동으로 불리는 심소 김천흥입니다. 지난 2007년 99살에 영면할 때까지 한 세기 동안 전통음악과 무용에서 뚜렷한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국립무형유산원 무형문화재 기념관이 첫 기획전으로 김천흥을 택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여러 악기와 의상, 생전 공연 영상 등을 통해 김천흥의 생애를 집중 조명합니다. 조선족 마지막 임금인 순종황제 임금 오순 경추견에서 어릴 때 무용을 하셔 춤을 추셔서 조선의 마지막 무동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음악과 무용 쪽에서 족적을 남기신. 낡은 의자를 이리저리 세워 쌓은 뒤 은은한 조명을 드리웠습니다. 설치와 회화 등 작품도 다양합니다. 전주 서학예술마을 공동 창작 공간인 다원공간 문이 입주 작가들의 결과 보고전을 열었습니다. 이상원과 이봉금, 김영경, 그리고 인도의 비아제이 등 4명의 작품들이 관람객을 기다립니다. 우진 청년작가상 수상 작가들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진문화재단이 선정한 전북의 순수 미술작가 38명이 내놓은 작품들입니다. 6번째를 맞는 우진 청년 작가전은 오는 22일까지 이어집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신임위원장에 안호영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우석대 체육관에서 열린 도당 개편대회에서 권리당원 ARS 투표와 대의원 현장 투표를 합산한 결과 안호영 후보가 승리해 새로운 도당 위원장으로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안호영 신임 도당 위원장은 도당과 지역위원회를 개혁하고 2020년 총선에서 승리해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또 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김진표, 송영길, 이해찬 후보가 전라도 당원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김광수 의원은 전주시의 폭염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와 전라북도, 전주시가 함께 참여하는 특별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전주시 완산구가 폭염에 가장 취약한 지자체로 분석된 것은 인구 대비 응급의료시설과 인력 등이 적어 폭염에 대한 사고 대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무더위 경보에는 역대급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원실과 전라북도, 전주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원 임용시험에서 수업 실현 점수를 확대합니다.
전북교육청은 그동안 창의적인 수업 구상을 저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은 시험에서 필지하고 수업 능력 평가를 위한 수업 실현 점수 반영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우수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전주교대 졸업자와 교육감이 추천해 입학한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졸업생의 지역 가산점은 기존 3점에서 6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제49회 전북교육자료전이 오늘 전북교총회관 특설 전시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교육자료전에는 현장 교원들이 직접 개발 제작해 학교에서 학습 교재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자료 115점이 출품됐습니다. 전북교육자료전은 지난 1970년부터 계속되고 있으며 올해의 입상작은 전국대회 전북대표로 출품됩니다. 전북의 여성 공무원 비율이 40%에 육박하지만 5급 이상은 10%대에 머물렀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전주시 46% 등 전라도와 14개 시군의 여성 공무원 비율은 36.6%였습니다. 하지만 5급 이상 비율은 10.7%로 전국 시도 평균 13.9%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군산 선유도가 한국관광공사의 8월에 가볼 만한 곳에 선정됐습니다. 선유도는 고군산 군도의 중심섬으로 섬 북단에는 해발 112m의 선유봉이 있으며 선유 8경 가운데 하나인 명사심리해수욕장은 천연모래 백사장이 넓게 펼쳐져 있어 여름철 물놀이 장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고군산 연결도로 개통으로 차량을 이용해 선유도를 찾을 수 있어 접근성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33명의 사상자를 낸 군산주점 방화 사건의 용의자 55살 이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범행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월 군산시 장미동의 한 주점 입구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내일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폭염이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6도, 낮 최고 기온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오른 기온이 밤에도 내려가지 않아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당분간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겠다며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